자, 연립부등식인데 이제부터 부등식 파트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 앞에서부터 2차 방정식 이렇게 다뤄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3, 4차 방정식 했어.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또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의 방정식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것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면 좋죠. 연립 1차 부등식. 다행히도 2차는 아니야. 연립 1차 부등식 할 거고,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도 똑같아. 얘들아, 연립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연립 기호가 있으면은 위식 만족하는 거, 밑에식 만족하는 거에 공통해를 찾아줬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연립 방정식에 해라고 해줬잖아. 그래서 연립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위의 식도 만족하는 해, 아래 식도 만족하는 해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돼. 알겠지? 그게 이따가 보여줄 연립 부등식의 해야.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부등식.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이게 나중에 미적분의 시작이야. 2차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은 무조건 뭐로 푸냐면 그래프로 풀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하나 없이 그래프로만 그려서 풀 줄 알게 돼야 돼. 근데 그게 많이 그리다 보면 이제 공식화돼서 머릿속에 기억이 될 뿐이야. 근데 뭐 이거를 공식을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수포자 돼요. 확정 지을 수 있어, 난. 못 외우거든. 미적분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다 외우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 근데 외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야. 애들이 외워버려, 이거를. 위험해.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걸 나중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미적분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프로 푸셔야 된다. 알겠지? 이거는 이제 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쯤에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걸 처리를 해야 돼. 연립부등식. 그 사이에 있는 그냥 어떤 쉬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예제 1번부터 가보면 예제 1번. 자, 그냥 연립부등식이 아니야. 그냥 이 부등식입니다. 자, 해서 일단 1차 부등식을 푸시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풀 건데,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차원에서 그냥 봐. 알겠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1차 부등식의 형태가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인데 1번. 얘를 갖다 풀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x 한쪽에다가 몰아두고 그 다음에 상수 한쪽에다가 몰아두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봤어. 그러면 ax 빼기 3x 하고 우변으로 쟤를 넘기니까 a 빼기 3 됐어. 그래서 보니까 x의 개수가 2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묶어봤더니 a 빼기 3이 개수가 되면서 요런 식의 형태가 되네? 신기하네? 그치? 뭐 처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부등식이기 때문에 무작정 얘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부등호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이게. 자, a-3이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나눴을 때 안 바뀌겠지. a-3이 음수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나눴을 때 바뀌잖아. 그게 달라. 그러면 a-3이 양수냐 음수냐를 주는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문제에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줬어. 근데 이제 안 줘. 안 주고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야. 이걸 그냥 그 느낌만 한번 보고 지나가라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모르면 분류하면 돼, 분류. 빠짐없이 분류하면 돼, 대신에. 우리가 분류라는 건요, 수학에서 한 큰 중요한 줄기인데, 분류라는 건 언제 하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배웠지, 합의 법칙. 그게 분류야, 얘들아. 해서 모든 분류한 가지수를 다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인데, 분류는 언제 하면 되냐면, 첫 번째,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을 때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분류를 했을 때 겹치는 게 없으면 돼. 겹치는 것이 없으면 돼. 이게 분류의 이원칙이야. 알겠지? 이걸 만족하면 언제든지 always 항상 분류를 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봐봐. 나중에 내가 경우의 수 이 뒤에 단원이 있잖아. 그거 할 때 다시 말할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류라는 걸 하게 돼 있어. 그래서 a-3이 지금 개수인데 얘가 0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경우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첫 번째 a-3이 양수일 때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알겠지? 어렵게 말하면 분류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가정이다. 가정에서 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a-3이 양수가 되면요. a가 3보다 크다지. 그러면 a가 3보다 크다일 때라고 적어도 되고, 자, a-3이 양수야. 그러면 얘로 나누면 x는 뭐가 돼? 요쪽에서 사라지고 요쪽에서도 나눠지니까 사라지지.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쪽에 뭐 남아? 우변에 1 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지. 왜? 양수로 나눈 거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해야. 근데 어떨 때 해? a-3이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의 해. 알겠지? 요렇구나. 자, 그 다음에 a-3이 또 뭐라고 가정해볼까, 얘들아? 0이라고 가정해볼까? 0일 수도 있잖아. 응? 우리가 옛날에 뭐를 배웠냐면 1학년 때 유리수라는 걸 3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배웠잖아, 그치? 모든 유리수들은 3개로 나눌 수 있다. 요 사이에 뭐 들어오니? 0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수도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와 또 뭐? 0으로 나눌 수 있다. 요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눈 거야. 양수, 음수, 아니, 양수, 0, 음수. 요렇게 나눌 거야. 여기는 뭐? 음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가 3이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네? 그러면 무슨 식이 돼? 1대 0 되고 0 되죠? 그치?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나눠준 거 없으니까 그냥 부등호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들아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나 다름없지. 물론 등식은 아니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를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 모든 실수가 해다. 이게 정식적인 표현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딱딱한 표현. 모든 실수가 다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실수가 해다. 이렇게. 자, x는 모든 실수. 그렇게 해도 괜찮고. 자, a 빼기 3이 이번에는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1대. 그러면요. 얘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 다만 얘가 나눠졌을 때 똑같이 x1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지. 대신에. 자, 그래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가 돼. 아, 이런 형태의 해도 가능하구나. 어떨 때? a-3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딱히 정해준 a 빼기 3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그렇게 적혀져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에서 중학교 때는 a 빼기 3이 양수다 또는 음수다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문제를 애초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분류를 해서 아,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아,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아, 얘도 답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답을 합쳐주는 거야. 그 합쳐주는 게 바로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합의 법칙이야. 알겠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딱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다시 배우는데 그 합의 법칙이 이런 느낌이야.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분류한 걸 마지막에 다 합쳐. 얘네들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치는 게 합의 법칙. 알겠지? 그리고 그 분류는 언제 할 수 있다? 빠짐없이 할 수 있고 겹치는 것이 없게 할 수 있을 때.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그지? 양수다, 0이다, 음수다. 완전하게 벽을 이루고 있지. 서로.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얘네들 제외하면은 실수 중에서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죠? 양수하고 0하고 음수 빼면 또 뭐 다른 거 있니? 제3의 숫자가 있니?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빼고 빠짐없이 적었다. 아니, 요거 다 해가지고 빠짐없이 적었다. 그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분류를 언제든지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처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학을. 생각을 해서. 이걸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교가 되면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엄청 어려울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죠. 자, 2번이죠. 소괄호 2번. 자, 요걸로 넘어가서 갈 길이 머니까 빨리 할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A에 대한 어떤 조건을 줬니? 하나도 안 줬어. A가 뭐 양수다, A가 뭐가 아니다,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줬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서 푼다? 분류해서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보니까 EX가 이쪽에 있으니까 넘겨줘서 묶어봐. 바로 A-2 괄호치고 X. 그 다음에 4 넘겨서 A제곱 빼기 4. 뭔가 보인다. A제곱 빼기 4 뭡니까? 제곱차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2와 A-2로 자동 인수분해 하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A-2, A-2가 겹치네.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바로 분류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여기서 A-2로 나눠가지고 해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지. 판도가 바뀐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A-2가 첫 번째, 양수다. 가정해봐. 뭐가 될까, 얘들아? 그 해는 보지 마. 어차피 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양수야. 그러면 얘로 나눌 수 있어. 나눴더니 X만 왼쪽에 남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2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누구가 남아? A 플러스 2라는 몫이 남죠. 자,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양수로 나눴으니까. 됐지? 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외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양수 다음은 뭐 할까? 0 할까? 이 순서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 음수 할까? 이렇게 또? 자, 그러면 A가 2야? 자, 그러면 이쪽에 넣으면 없어져. 0 돼. 자, 그럼 얘도 0 돼. 없어져. 자, 그러면 뭐 돼? 0x. 이번엔 x도 적을까? 0 곱하기 x라는 뜻이에요.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돼. 자, 근데 이거 성립합니까, 얘들아? 이거 성립하니? 성립할 일이 없어. 그치? 요쪽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은 0보다 크다잖아. 0은 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족하는 뭐가 없어? x 값이 없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까, 얘들아?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해는 없다. 됐지? 해는 없다. 끝. 없잖아. 자, 그 다음에 A-2가 이번엔 음수야. 그러면 또 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나눴을 때 뭐가 바뀌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자, 그래서 우변은 똑같이 A 플러스 2로 적되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적으시면 답이 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봐봐.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해를 알려줬잖아. 뭐라고 돼 있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해래.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누구니?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해가 될 수 있어? 얘가 해가 될 수 있죠? 죽었다 깨나도 얘는 안 돼. 해가 없다잖아. 해가 있는데요. 그제?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얘도 안 돼. 왜 안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그제? 애초에 얘랑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것도 채택되지 않는다. 얘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니까 누구만 맞춰주면 얘가 채택이 된다. 우변에 있는 상수만 맞춰주면 같아지면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 채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걸로. 그제? 해가. 자, 그러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 값 구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면 실제로 해가 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이것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A가 2보다 작은지. 작죠? 작은 거 나왔지? 이렇게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1차 부등식에 관련된 재밌는 내용이야. 하고 넘어가서 오늘의 본론을 시작해보죠. 오늘의 본론은 쉬워. 이거보다 훨씬 쉬워.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인 내용이잖아.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는 합의 법칙.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을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 근데 괜찮아. 나도 그랬거든.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해서 나는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서 이걸 했어. 그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외웠어. 선생님이 이거를 세 가지를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구나. 왠지는 모르겠지만 난 외웠어.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됐었어, 나는 그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선행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해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 늦지 않는다고. 나는 늦었으니까. 외워서 한 건데 그게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난 이걸 이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험은 이미 지나갔는데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거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된 거야. 알겠지? 엄청 늦게 이해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께
고등학교 2학년 중반쯤 가가지고 이해가 된 거야. 엄청 늦게 이해된 거. 근데도 열심히 하면 된다.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보다 훨씬 빠르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그냥 하면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나는 열심히 했어야 됐었고, 상황이 똑똑한 것도 아닌데, 선행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어, 그지? 나도 이해 안 됐어, 저거. 네, 쉬운 내용이야. 나중에 보면. 자, 봐봐. 몇 차? 둘 다 1차지. 1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두 개가 연립된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며 당연한 내용이지.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그 원리, 연립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윗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 그걸 x, y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얘를 만족하는 해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 얘를 만족하는 해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지금 당장 찾아볼까? 자, 얘는 4x 빼기 2x니까 2x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되죠? 계산하면. 자, 요렇게 생긴 식이니까, 자, 3x 넘기면 마이너스 x, 6 넘기면 6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x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 어떻게든 찾아줄 수 있어. 그제? 1차 부등식 쉬우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식도 풀 수 있지. 그제? 이 위에 식과 밑에 식을 동시에 풀어가지고 찾은 해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공통 부분을 찾으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러면 이쪽에 9 플러스 x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좀 정리를 잘하자. 1-5x,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3-5x 이렇게 딱 적을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를 왼쪽으로 넘기면 6x가 되고 9를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당연히. 여기 당연히 돼야지. 2학년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해와 1-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이렇게 둘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연립이라는 건 뭐? 동시에 세운 거. 그러니까 위에 식도 만족하는 해, 아래 식도 만족하는 해를 불러준 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야. 자, 그러니까 수직선을 쫙 그려. 수직선 그려. 무조건 그려. 자, 마이너스 6을 표시해. 마이너스 6이면 좀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다 표시해, 적당하게. 자, 그 다음에 해를 표시해. 2학년 때 배웠죠? 크다라고 하면 어느 쪽? 오른쪽.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쪽에 등호 안 붙였으니까 뻥 뚫어줬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붙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채워서 마이너스 1이면 좀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어느 쪽? 또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연립의 의미를 뭐라 그랬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기서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일 것 같아? 겹치는 범위겠죠?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요 두 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 팁이야, 팁. 쉽게 찾으려면 그냥 겹치는 부분 찾아도 이렇게 되는데 쉽게. 나중에는 3개의 겹치는 범위 막 찾아라. 3개, 4개 이렇게 찾아버리라고 하면 나도 헷갈려 사실. 그래서 무적의 방법은 이거야. 2칸짜리 찾아, 2칸짜리. 알겠지? 만약에 3개의 겹치는 범위 찾으라 그러면 3칸짜리 찾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2칸짜리. 이렇게 찾으면 아, 요 부분이구나. 아,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식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지? 다시 식으로. 그냥 얘잖아. 그치? 얘가 바로 겹치는 범위. 즉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 범위구나. 아,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부르자?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부른다. 알겠지? 나중에 2차 부등식 여러분들 배울 거잖아요? 얼마 후에?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고. 알겠지? 모든 게 다 연립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가 오늘 프린트 줄 테니까 여러분들 연습 좀 하고 그 다음 책 풀어봐. 자, 이건 뭐야? 항상 나오는 거 있지, 우리? 항상 나오는 거. 분수계수가 섞인 뭐뭐, 소수계수가 섞인 뭐뭐. 그제? 0.1x 마이너스 1.2 0.4x 풀어줄 수 있겠죠?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야? 분수 같은 경우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한다. 그 다음에 소수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을 옮겨서 정수로 만든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는 10을 곱하면 되겠고 여기는 6을 곱하면 되겠구나.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6을 곱하시면, 자, 위쪽에 분자는 2배, 2x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배, 3x 마이너스 2 되면서, 요런 것도 이제 6을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3x는 5x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어서, 어찌됐든 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식도 구해주고, 밑에 식도 구해주고. 됐지? 자, 그러면 넘겨준 다음에 5로 바로 나눠볼까? 얼마?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네모 쳐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10을 곱하면, x-12는 4x보다 작다. 4x 넘겨, 마이너스 3x. 자, 그다음에 12,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도 네모 쳐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지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 0.5초 만에. 아니지, 0.3초 만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찾는다? 수직선을 그리고 얘를 표시하고 얘를 표시해서 뭘 찾아주자, 얘들아? 공통범위 찾아주자. 요거였었지. 네? 이렇게 해서. 했지? 요거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야 돼. 수직선 위에다가 부등식의 해를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색칠. 겹치는 거. 또는 두 줄. 찾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적었던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범위가 이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런 꼴의 연립부등식도 있구나. 어디선가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 A는 B는 C 꼴의 연립방정식 본 적 있지? 없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본 적 있잖아. 왜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본 적 있잖아.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알잖아. 이렇게 생긴 거 푼 적 있잖아.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이런 꼴이면 A는 B, B는 C.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되지? 또는 A는 C, B는 C. 또는 뭐도 있어? A는 B, A는 C.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나 되잖아. 이 3가지 중에서 계산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뭐로 바뀐 거야? 부등식으로 바뀐 거야. 부등호. 물론 등호가 붙을 수도 있죠. 그거 그대로 반영하면 돼. 어쨌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까? 이제부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단 얘는 정답. 일단 얘는 정답. 근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얘는 땡. 얘는 안 돼. 또 뭐도 있니? 3가지잖아. B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얘도 땡. 얘도 안 돼.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이어지게 풀어야 돼. 뭐가 이어져? B가 이어지죠. 중간에 있는 게 둘 다 사용이 돼야 돼. 왜 그런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A가 B보다 작고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하면 A가 C보다 작으면 있잖아. 뭐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은데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게 A가 만약에 1이고 B하고 C가 있는데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만약에 5야. 그래도 이거는 만족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이 3보다 작잖아. A가 C보다 작잖아. 말 되네. 1이 5보다 작잖아. A가 B보다 작잖아. 이거 만족해. 이거 만족하는데 맨 처음에 식을 만족해 못해. 만족 못해.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A가 B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대로 생각하면 얘도 말이 되거든. 한마디로 모순이 발생한다. 그냥 수학적으로 맨 처음에 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모순이 발생해서 여기서는 제대로 된 해가 나오지 못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여기서는 왜? B가 C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으면 A하고 B는 어떻게 되는데?
모르잖아. A가 B보다 클 수도 있어.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어. 그래도 얘는 만족하잖아. 그지? 얘가 C가 만약에 5고 B가 만약에 1이고 A가 만약에 3이고 C는 5라 그랬으니까 3이 5보다 작고 1이 5보다 작다. 성립하잖아. 근데 쟤 맨 위에 식은 성립해 안 해? 못하는 거잖아. A, B, C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그죠? 납득했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관계를, 이 세 문자에 대한 관계를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식은 바로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작으면서, 그러면 애초에 수직선에서 A가 B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 이미. A가 B보다 작다라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B가 C보다 작다. 연속해서 B가 C보다 작은 것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C가 B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이걸 확정 지어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의 식이 이거였다면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선 중간 거를 2번씩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중간 거를 2번씩 사용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이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게 차이점이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 거기. 자, 문제상에 1번. 3번에 1번. 자, 3x-1이 x-3보다 작거나 같고 5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푼다고?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보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푼다고. 알겠지? 연립부등식으로. 자, 그러니까 적어봐. 3x-1이 x-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3이 2번 사용된다고. 중간에 있는 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x 플러스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풀어볼까? 자, 위에 식 풀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풀 시간 주는 거야. 5x 넘기면 마이너스 4x죠. 이건 하자. 마이너스 4x가 8보다 작다. 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둘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부분 찾아봐. 그림 그려야 돼, 여러분들은. 그림 그려야 돼. 진짜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면 수학을 못해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다해서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면 절대 수학 잘할 수가 없어. 되겠니? 응.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오늘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공통부분 찾기 끝. 1차 부등식 풀고 2개 풀고 공통부분 찾기 끝. 계속 반복이야, 이거.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그냥 할 수 있겠죠? 넘어가자. 넘어가서. 자,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특수한 우리 방정식 옛날에 해가 어떻게 되면 특수한 거지? 대체? 반대로 생각해봐, 얘들아. 해가 평범한 건 뭐야? x가 뭐 누구보다 크다. x가 뭐 누구보다 작다. 뭐 이런 게 평범한 거잖아, 그냥. 뭐 등호 이런 거. 이런 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게 아니란 뜻이야.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게 특별한 걸까? x가 그냥 3. 부등식인데 이렇게 특정 값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거죠. 그지? 이게 아니면 돼.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란 얘기야. 특수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 하나만 나오거나 또는 아까 전에 본 적 있지? x는 모든 실수 전체가 해가 돼버리는 것도 특별하지. 특수하지. 이런 경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해는 관계 없다. 이것도 당연히 특수한 경우죠. 되겠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애초에 깔고 가라고. 여러분들 잘하려면 애초에 깔고 가라고. 그 생각을.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x가 a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다. 뭐 이런 게 평범한 건데 이러지 않다고. 알겠지? 해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6-x가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고 2x 플러스 3이 3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봐.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이 문제 유형을 모른다 생각하고 풀어봐. 어떻게 돼?
이렇게 넘겨. 2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됐고. 자, 근데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직 안 보이니? 보이니? 수직선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위의 식은 누구?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고 밑의 식은 누구야? 왼쪽으로 가는 친구인데 공통 부분이 일단 발생했어? 안 발생했어? 발생은 했어. 발생은 했는데 어라? 어디에서만 겹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서만 겹치지. 이런 경우야 평범하지 않죠? 아까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 뭐 x가 3보다 크다, 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경우가 바로 해가 특수한 거.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구하다 보면 어때? 이거 뭐 작정하고 풀었니? 해가 없다 뭐 그런 걸로 풀었니? 아니야. 그냥 풀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 그지? 걱정하지 마시고 풀이법만 기억하시면 돼. 뭐라고?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공통 부분 겹치는 거 찾으면 된다. 찾으려고 했더니 찾아진 거잖아. 됐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어볼까? 바로 전개할까? 그냥 2x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바로 곱할까? 6을 2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1보다 작다. 되겠지? 자, 그 다음 구해주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자, 그 다음 거 x 이쪽으로 넘겨서 x는 누구보다?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도 돼. 알겠지? 양수면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x가 5보다 크다. 자, 둘을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인데요.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5보다 크대요.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지? 한쪽에는 점이 찍혀 있고요. 한쪽에는 뻥 뚫려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에서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해는 없다. 특별하죠? 특수하지? 평범하지 않잖아, 일단. x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해가 특수한 거 라고 느끼면 돼. 외우지 말고. 알겠지?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쉽잖아.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겠어, 얘들아? 항상 옛날에서도 느낄 텐데, 이 전에서 나온 거에서도 느꼈을 텐데, 반대로 하는 게 항상 수학은 어렵다고. 반대로 하는 거. 지금 이게 해가 없다 그랬죠? 없다고 나왔지? 결과 내는 건 쉬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런 걸 A라고 주고 중간과정 다 없고 여기에서 해가 없도록 만드는 누굴 찾으라 그래? A를 찾으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심화? 아니지. 심화는 아니고 그냥 유형 문제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나? 나오면 하고 잠깐만. 아, 나오네. 예제 6번에 있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예제 5번까지만 하고 마치자.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게. 반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는 추리야, 추리. 어떻게 하면 해가 없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가 하나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 창조해내야 되는 거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 그래서 어렵긴 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근데. 추리라서 재밌어. 자, 그래서 5번 봐봐. 이것도 추리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근데 이거는 해가 평범하게 나오는 경우의 반대 경우지. 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x 플러스 1이 4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지금 a 보이죠? a.
미지수. 이런 얘들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해를 알려줘야 돼.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해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심지어 해도 다 주지 않았죠. 괜찮아. 걱정 마. A, B 다 구할 수 있어. 해가 요렇게 나온대. 다시 말해서 해라는 건 얘들아,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떤 의미야? 의미.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죠. 공통부분. 공통부분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었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돼? 거꾸로 생각하자고.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봐. 공통부분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경계값인데 이 경계값들이 어디서 나왔겠어? 당연히. 그 출처가 어디겠어? 요런 데겠죠. 요런 데. 그치? 여기서 경계값이 나오고 얘네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공통부분을 찾은 게 얘란 소리는 경계값이 거꾸로 여기서 나왔다는 소리야. 맞지? 자, 그러니까 얘를 한번 어떻게 해봐야 돼? 풀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풀어봐. 자, x 넘기면 2x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얘 넘기면 6보다. 자, 그래서 2로 나눠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줬죠?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내가 뭐라고 했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경계가 누구야? 3이지. 누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죠? 얘하고 얘하고 어때 하겠어? 일치해야겠지. 완전히 식이 똑같아야겠죠. 왜? 이 해가 어떻게 나온 건데?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찾은 게 얘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지. 오른쪽이 B인 이유가 얘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B는 3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얘는 누구겠니? 얘 해겠지? 되겠어?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된다. 쉬워. 그래서 2x 넘기면은 2x 되고, 그 다음에 a 넘기면 크거나 같다죠? a 넘기면 1-a 이렇게 되니까 x는 그 해를 찾아주면 2분의 1-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누구냐? 우리가 해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면 봐봐. 해를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자? 위의 식의 해를 여기다 나타내고 밑의 식의 해를 여기다 나타내서 뭐를 찾자? 공통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자. 자,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3 여기다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뻗어져 나가는 직선, 범위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누군가보다 2분의 1-a보다 여기다 찍고. 왜 여기다가 찍을 수 있어? 당당하게. 얘가 얼만지를 알고. 아니, 3보다 크면 애초에 범위가, 공통 범위가 안 나와. 알겠지? 공통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는 해가 나온다는 얘기고, 해를 줬으니까 해가 나오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a 2분의 1-a가.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공통 범위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줬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 문제에서. 실제로 경계값이, 느꼈어? 경계값이 바로 위의 식의 해와 밑의 식의 해의 경계가 되죠. 되겠니? 자, 그래서 2분의 1-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로 1-a는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고 a 값 구해주면 얼마?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b는 3 그냥 나오는 거지. 여기서 되겠지? 이렇게 이런 추리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해가 없을 때 또는 해가 하나만 나올 때 그런 특수한 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지수 a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자, 2번. 자, 한번 다시 해보는데, 자, 3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a보다 크다와 x 플러스 2a 플러스 3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작다.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에 얘 해가 또 3보다 크대. 그러면 해가 주어져 있긴 한데 이번에는 아까 전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 이렇게 안 됐지. 그렇다는 얘기는요, 위의 식의 해와 아래 식의 해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야, 방향이. 그냥 그 정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어차피 해보면 알 내용인데, 미리 그렇게 느끼고 가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풀어보자. 2x 넘기면 얼마? x. 2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지금 부등호 방향 똑같지, 얘네 둘이. 확인했어? 자, 네. 마이너스 x 넘기면 2x. 여기다 적을게. 2x. 계산해야 되지. 자, 넘기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x는 크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맞지? 내가 말한 대로 됐죠? 얘네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어딜 바라보고 있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지.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면 오른쪽을 바라볼 테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나타내야 되는데 A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나타내?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크죠. 되겠지? 그냥 한번 보라는 얘기야. 수학을 하라는 얘기야. 수학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치? 설명할 가치가 없잖아. 그냥. 자,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이 공통범위죠? 이 부분이 누구란 소리야? 얘라는 소리는 경계값이 누구? 3이었다. 얘가 3이었다. 라는 얘기지. 됐니? 좀 담백하게 이렇게 끝이 났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해된 거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A 값을 구해주자. 자, 넘기면 A는 3 넘기면 마이너스 4다. 되겠지? 아주 재밌는 추리 문제야. 난 이런 문제가 제일 흥미로워. 결과를 알려줘. 항상 반대로 하는 게 재밌어. 그냥 정방향대로 가는 거는 한번 학습하는 거고, 그걸 하는 이유가 수학은 항상 역방향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 얘들아. 수학은 항상 그래. 대학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모든 게 다 역방향을 잘해야 돼. 정방향 하는 건 역방향을 하기 위한 연습이야. 알겠지? 해를 구하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 정방향을 할 때부터. 너네들이 1차 부등식 간단한 걸 풀 때부터. 알았지? 왜 그렇게 해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라고 이거 하나씩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 번씩 해보라고. 많지 않아. 적당히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다 싶으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면 돼. 그럼 다음 시간에 1일 테스트도 잘 볼 수 있겠지. 자. 간단한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뭐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꼴. 그 정도 넣어놨어. 딱 2페이지. 하고 답지. 지금 시간이